탄소 섬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출 성형이고, 그리고 내약품성이나 내용제성, 뭐 내열성 이런 게 다 좋습니다. 뭐 내안성, 내열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건 파단 신도가 작아 가공 시 주의해야 한다. 요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파단 신도가 작아 가공 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같이 배웠던 게 탄화규소. 탄화규소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피스커, 고양이 수염. 그래서 피스커라고도 불리고, 뭐 고온이나 강도 등에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나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아서 요거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 소재예요. 동물 소재. 요거는 조금 문제로 나오기 조금 좋은 게 약간 좀 특수한 소재이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에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귀갑태라고도 불린다. 귀갑태. 뭐 소뿔, 거북이 등껍질, 뭐 물소뿔, 코끼리 상아 뭐 이런 걸로 만든 거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체 조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피부에 잘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뭐 변형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에 비해 단점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진다. 뭐 습도 10% 이하에서 균열이 된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기 가열로 피팅을 해야 되고요. 증기 가열로 피팅을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조한 상황에서 잘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생체 조직을 이용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만큼 비싸고요. 초음파 세척을 하면 안 되고, 혹시나 그 접합부가 떨어지면 계란 흰자를 사용한다 이런 특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초음파 세척이 안 되고 계란 흰자를 사용해서 접합부를 붙인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무 소재는 동물 소재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아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면 안경테 소재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소재에서 나오는 거는 뭐 가소성이랑 경화성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가소성 중에서도 셀룰로이드랑 아세테이트를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실 거고요. 이 열 경화성에서는 에폭시, 옵틸이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소재는 이제 기갑태가 나오고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해준 이런 안경테 소재는 특징들을 외워주시는 게 가장 문제 풀기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안경테 소재를 조금 했으면 이번에는 그 금속테 접합에 대해서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접합하는 거를 이제 납땜이라고 불리고, 이 납땜은 이제 정리를 하면 두 모재보다 융점이 낮은 뗏납을 녹여 두 모재를 접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융점이 낮은 뗏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모재 사이에 융점이 낮은 뗏납을 녹여서 두 모재를 접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납땜이 조금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이제 뗏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뗏납의 녹는 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뗏납이 450도 기준으로 나뉘어지고요. 뗏납의 녹는 점, 450도를 기준으로 높으면 경납이다. 낮으면 연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같이 외워주실 건 이제 안경테는 주로 경납으로 사용이 된다. 안경테 제조는 경납으로 사용이 되고, 연납은 이제 같이 외워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국시의 지문으로 조금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연납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연납은 주석과 납으로 이제 이루어져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납은 주석, 납, 이거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녹는 점을 기준으로 450도를 기준으로 높으면 경납이라 하고 낮으면 연납이라 하고, 경납은 안경테 제조에 거의 쓰인다. 연납은 이제 주석과 납,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뗏납의 조건이 있겠죠. 뗏납의 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쵸, 모재보다 융점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모재와의 친화성을 나타내는 그 단어, 그쵸, 젖음성이 좋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뗏납은 납땜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가 이제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야 돼요. 친화력이 좋아야 되고, 일단은 젖음성도 좋아야 되고, 접합부 사이에 잘 스며들어가는 모세관 형상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네, 이거를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납댐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중 좀 중요한 게 이제 은납과 금납입니다. 뭐 은납은 은, 구리, 아연의 합금이고요. 금을 제외하는 거의 대부분
대부분 납땜에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같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좀 많이 사용이 된다, 이걸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특징이 있는데 여러 부위를 납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용점 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용점 납을 사용한다. 그래서 고용점 먼저, 저용점 나중. 이유는 뭐 좀 더 튼튼하게 납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은납의 특징이고요. 금납은 그쵸, 금, 은, 구리, 아연, 이렇게 합금이고, 금은 금이나 금합금 납땜에 사용을 합니다. 이 금이나 금합금 납땜에 은을 사용하면은 검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뭐 금 제품에 음납을 하면 검게 변한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고, 은의 양에 따라서 이제 온도, 용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은이 줄어들면 용점이 올라간다. 금납에서 은의 함유량에 따라 용점이 변화한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황동납이 있고 양은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징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납땜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융제. 융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융제라는 건 납땜 시에 우수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해서 납땜의 보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접합면 사이에 첨가되는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정리해서 적으면, 납땜 시 우수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한 납땜의 보조물이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융제의 종류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뭐 붕산, 붕사, 보라칼륨, 보라가리, 그리고 뭐 염화리튬. 이 붕산이랑 붕사가 조금 중요하다고 했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재와의 요것도 친화력이 좋아야 합니다. 모재와의 친화력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융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성이라는 게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접합부 표면에 청정작용도 해주고, 금속 피막 생성, 그러니까 산화 피막을 제거해주고, 납땜 온도를 저하시켜서 잡업 온도를 저하시킨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융제는 납땜 시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는 걸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외우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납땜 방법은 제가 총 4가지를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납땜 방법. 납땜 방법은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1번 토치레프, 2번 전기저항, 3번 정윤자, 4번 고주파 댐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되는지는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토치 램프는 말 그대로 가스토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전기 저항은 두 전극 사이에 그 피가열물을 놓고 그 전류를 보내서 전기 저항에 의해서 하는 거. 정윤점은 뭐 전기 저항과 거의 유사하고, 고주파 땜질은 뭐 고주파 유도 코일의 코일 주변에 가열체의 와전류가 생겨서 전기 저항이 발생하며 뭐 가열을 해서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주파 땜질이고, 고주파 땜질은 가열 코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가 이제 내가 그 접합하고자 하는 그곳에 와전류를 발생을 시켜요. 맴돌이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 와전류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발생해서 피가스가 가열돼서 납땜을 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티타늄 납땜은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티타늄 납땜은 공기 중에서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를 일단은 외워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공기 중에 산화가 된다. 산화라는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진공이나 아르곤가스, 불활성가스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뭐 크게 이제 지문으로 조금 나오는 것들은 공기 중에 납땜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티타늄의 이제 납땜이에요. 티타늄합금 납땜. 그럼 이렇게 하면 납땜도 정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표면 처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면 처리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금장. 뭐 금피복이라고도 하고 금장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바탕 금속에 금납을 이용해서 굉장히 얇은 금합금 피막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표기 규약은 표기가 2개가 있는데 GF랑 RG가 있다. 그래서 뭐 GF는 금속부 중량의 20분의 1 이상 되는 거, 그리고 RG는 금속부 중량의 20분의 1 미만이 되는 거, 그만큼의 중량 B가 그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금장이라고 하고, GF, RG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만 일단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장은 두께가 불규칙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밀착성은 우수합니다. 요거는 이제 재료 손실이 많아요. 이런 큼직한 특징들만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저희가 금도금인데, 저희가 금장이든 금도금이든 금속태에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금속태의 단점이
부식이나 마모되는 게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도금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전해도금, 습식도금이죠. 요거는 어떤 원리로 진행했는지 기억하시죠? 도금로에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엔 내가 도금할 물체를,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도금 금속을 넣고 거기에 이제 전해질, 그러니까 전기 분해될 물질, 도금액을 채운 다음에 전기를 넣어서 그 전해질에 있는 게 전자가 띄어나가면서 내가 도금할 물체에 달라붙는 게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외워달라고 해드렸던 거는 그 도금 공정 단계. 그래서 뭐 첫 번째 세척, 그 다음에 탈지방, 그 다음에 활성화, 그 다음에 전기도금, 그 다음에 세척, 그 다음에 다시 건조. 이 순서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해도금, 그러니까 이 습식도금의 특징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저가예요. 금액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전해질 이 도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도금을 표시하는 거, 이 전해도금 뭐 GP 또는 EP 이걸로 표시를 하고, 이 종류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흑백, 금리, 팔로주. 뭐 어떤 종류인지는 아시죠? 흑백 크롬, 흑색 크롬, 백색 크롬, 금, 니켈, 팔라듐 니켈 도금, 그다음에 료듐 도금, 주석 니켈 도금. 이 순서로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온 도금. 이거는 이제 건식 도금이죠.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뭐 내가 일단은 뭐 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고체 물질을 기체를 만든 다음에 그 기체된 입자로부터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뺏어서, 그래서 양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도금하고자 하는 물체에 높은 음압,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라붙게 만드는 게 이제 이온 도금이었습니다. 이온 도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밀착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이온 도금은 일단은 전해 도금보다 고가예요. 그리고 특징은 무공해입니다. 완전 무공해. 밀착성이나 경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습식도금과 건식도금을 비교하는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온도금이 굉장히 밀착성도 좋고 뭐 내식, 내마모성도 좋고 피막도 피놀이 적고 경도도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고가예요. 그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표기 방법은 TI, IP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처리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했고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뭐 안경테 정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한 안경테를 혼자서 뭐 따로 자료를 보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기본적으로 너무 디테일한 거 말고도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조금 힘들고 바로바로 쓰긴 힘들어도 흐름이나 큰 특징들은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과제를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A4 용지나 종이에 어 이런 흐름으로 갖고 어떤 특징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혼자서 한번 해 보시면 안경 재료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쉽게 문제도 푸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트 정리는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